안녕하세요. 늘 초심으로 기도하는 제자 백두신당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백두신당을 좀 찾아주시고 또 알아봐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또 김건희 여사님에 대해서 제가 또 사주를 한번 볼까 해요. 이분은 72년생이라고 하시고 이분에 대해서는 팬클럽이 있을 정도로 또 인기가 많으시기도 하면서도 또 안티팬도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모시고 있는 백두 장군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가 천하의 제일이구나. 네 자리가 아니다. 이 자리가 아니다! 어디서 자리를 탐내! 제가 모시고 있는 신령님들은 함축적으로 이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거를 얘기를 해주시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잘 해석을 해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마다 다 타고난 그릇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틀 속에 자기가 담을 수 있는 그 역량만큼만 담아야지만 이 세상을 글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탈이 없다. 이제 사주는 변하지 않는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그 자동차의 옵션, 기본 옵션과 같아요. 근데 팔자는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해서 오면 튜닝을 할 때 썬루프도 하고 그 다음에 선텐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다른 차보다는 차별화는 되지만 결국은 본질, 그 엔진이라든가 자동차의 차종은 아무리 튜닝을 한다 하더라도 명품차 벤츠나 페러리를 버금가지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사람의 타고난 사주들이 그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이분은 성형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형한 만큼 업그레이드 됐다, 튜닝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마 이분은 그런 영향들을 저는 어머님한테서 가장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그 어머님 삶이 결국 보통의 여자, 보통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마찬가지로 보통의 여자의 삶은 살기가 어렵다. 원래는 이분은 그냥 보통 평범하게 살고 싶어 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뭔가 큰 계기로 전환점이 있었어요. 인생의 전환점. 사랑으로 뭔가 큰 실패를 봤던가 자기가 바뀔 정도의 그런 변화가 보였어요. 그게 아마 20대 후반? 30대 초반? 뭐 한 요 정도로 보이는데 그때부터 인고의 시간을 건딘 누에에서 화려한 나비로 탈바꿈한 것처럼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게 아마 성형을 하면서 인생이 바뀐 것 같아요. 성형을 하면서 원래 이분은 타고난 제복? 머리도 좋고 학업적인 이런 부분보다는 이렇게 머리가 좋아서 이분은 그 상황 판단? 이런 판단들을 되게 잘해요. 제복은 있으나 남편복, 자식복 이런 건 없는 거죠. 고독한 사주? 사실 이분은 결혼을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일부 종사 하기 어려운 사주다. 혼자도 얼마든지 부나 명예 이런 거를 지금 뭐 영부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냥 평탄하게 그렇지만 남들보다는 제복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류층에서는 산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분은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인생이 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꼬였다.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님을 만나서 지금 대통령 영부인까지 왔지만 이게 이분의 인생의 전체를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죠. 그냥 모래 위의 성, 사상누각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결국은 사람이 초년운, 중년운, 말년운에서 말년운이 좋아야 되는데 이분은 말년운에서 고독하다. 내가 가진 것들이 다 물건 부품처럼 사라진다. 이분은 제가 윤 대통령님의 사주에서도 그분의 부부의 그런 궁합이나 관계를 봤을 때 연산군과 장록수의 평행이 이룹니다. 윤석열 그분도 마찬가지로 왕이 아닌데, 그런 사주도 아닌데 왕관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내려오실 건데요. 이분도 남편을 잘 만나서 영부인이 되신 게 아니라 이분이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데 결혼을 해서 더 삶이 많이 꼬였다. 이제 그런데 이분 또한 사실 권력욕이 너무 강해서, 사실 이분이 남자로 태어났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아마 권력의 높은 자리에 올라섰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 남의 권세를 등에 업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거는 결과적으로 자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권력의 중심에서 불길에 뛰어드는 불나방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자꾸 그쪽 불의 중앙 부분으로 걸어가고 계시는 거죠. 윤 대통령님하고의 궁합을 봤을 때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권력의 중심의 최고점은 이분이다. 김건희 여사님이 권력의 중심, 윤 대통령님을 지배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둘 사이의 기운을 봤을 때는 윤 대통령님은 이 김건희 여사님의 기운에 사실 물리세요. 근데 윤 대통령님도 사실은 기가 절대 약하거나 하진 않거든요. 사실 이분은 약간 골목대장 같은, 자기가 최고 우두머리로 있어야 돼요. 어느 조직이든 가장 우두머리의 권력에서 있어야지만 이분도 자기 직성대로 사시고 자기 성격도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 기운을 김건희 여사님이 완전히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는 윤 대통령님이 어렸을 때 아무래도 자란 환경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부모의 정, 엄마의 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걸로 보여요. 윤석열 대통령님은 아직도 그 마음, 그 무의식적 속에는 크지 못한 미소년이 있으세요. 한 12살, 13살? 이 정도의 크지 않은 미성숙한 부분이 있으세요. 근데 그 부분은 이 김건희 여사님이 잘 보듬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혼 생활을 하신 지 10년이 넘어섰다 하면 이제부터 김건희 여사님이 서서히 11년, 12년 떨어져 나가는 이별수,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둘 사이도 그렇게 좋은 애정 관계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님만 이 김건희 여사님을 좋아하시는데, 근데 그 마음도 올 하반기, 내년 초반 이때부터 서서히 있잖아요. 이렇게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윤 대통령님도 권력욕이 가장 강하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김건희 여사님이 그 도를 넘어선다는 거죠. 권력의 다툼을 두 분이서 하신다고 해야 되나? 누가 권력을 더 장악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두 분이서 무슨 마치 경쟁하듯이, 지금까지는 윤 대통령님이 그 마음으로 그냥 이해하는 차원에서 하셨는데 그게 한계가 온다는 거죠. 자꾸. 이미 김건희 여사님은 올해 그 계모년부터 그냥 딱 날개를 다셨어요. 자기가 그냥 왕이야. 그래서 또 자기의 권력을 다 그냥 흡수해버리고 다 잡으려고 막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타버릴 수가 있어요. 나비가 불덩이에서 그냥 화라락 타버리는 것처럼 자기를 치고 몸이 쳐내려가지고 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거침이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 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구설수가 날 수 있어요. 그 올 하반기? 내년에도 그렇고 계속 구설수가 나는데, 이 구설수가 조금 약간 차원이 다른? 지금까지 계속 구설수가 많잖아요. 주가 조작이라든가 학력 위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뭐 민주당에서는 계속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올해는 당장은 특검 자체가 성사가 되기는 쉽지 않은데, 이분은 그런 거를 떠나서 올 하반기쯤에 구설수가 있는데, 그 구설수가 약간 스캔들이 날 수 있어요. 말해도 될까요? 말해주세요. 조심스러운데 약간 다른 분이 보이신다. 다른 남자분이 이랑 약간 그런 구설수로 인해서 연분, 이렇게 스캔들 이런 것들이 보이세요. 원래 이분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부 정서 못 하시고 남자가 계속적으로 들어오신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게 표면화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공인이시다 보니까 영부인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일거수일투족이 표면으로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두 분의 사이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신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님은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으셔서 술 좋아하시니까. 사면초가 이런 거죠. 위기예요. 부부로서의 위기.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그 탄핵이 계속 얘기가 돼 있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촛불 시위가 하반기에는 더 크게 나오는 거죠. 내년 하반기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야를 하시든지 탄핵이나 이렇게 해서 자리에서 물러나시게 되면 이 두 분도 부부로 살기는 어렵다. 제가 봤을 때 2, 3년 안에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길게 가면 5년? 5년도 안 갈 것 같아요. 2, 3년 안에 저는 서로 이별수가 보이고 갈라짐이 보여요. 그리고 서로 위기이긴 하나, 그런데 김건희 여사님은 인생 자체가 그냥 이분의 성격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그냥 들판에 핀 야생화 같아요. 이런 모든 시련과 모든 권력에서 내려와서 설사 자기가 감옥에 간다 한들,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감옥은 올해 기운으로 봤을 땐 감옥 안 보이고, 내년에 가서 다시 운세를 보면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까지는 안 보여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혼자 얼마든지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오히려 이분은 결혼을 안 하시고 혼자 그냥 필리핀 야생화처럼 이렇게 살아가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감히 영부인이시긴 한데 제가 양해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나름대로 이분의 그 삶을 한번 신청으로 봤는데요. 호응해 주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것 또한 질책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가정의 행복과 또 편안하시기를 늘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